자, 위쪽에 있는 그림들은 네, 캐주얼, 혹은 모해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제가 채색을 할 거예요. 얼굴 그림자라던가 아니면은 묘사들을 조금 자제해서 너무 사실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단순화해서 채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두상을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빛 방향을 제가 다 각기 다르게 해서 채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빛이 바로 옆에서 치는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이 조금 더 앞쪽에서 와서 옆에서 조금 앞에 와서 왼쪽 45도 정도에서 이렇게 빛이 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빛도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시는데 머리 위에서 곧바로 떨어지는 빛도 제가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3개 다 많이 사용하는 빛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 왼쪽 위에서 치는 왼쪽 정면에서 치는 이 빛이 아마 여러분이 제일 일반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많이 칠할 수 있는 빛이 될 텐데 여기 왼쪽 옆에서 치는 빛부터 제가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 톤을 약간 노란 톤으로 조금 잡거든요. 피부톤을 약간 노란색으로 잡고, 그리고 피부톤의 어두운 톤은 조금 푸른 느낌, 요 정도 살짝 요금 붉은색과 푸른색이 조금 섞여있는 보라색 정도의 느낌으로, 보라색인데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셔서 네, 여기 보시면 색깔 차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고 보라색이나 붉은색 톤이 많이 쓰여서 제가 이렇게 컬러를 칠하면 색상이 이 기본 톤과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색상인데요. 얼굴 톤이라고 하더라도 이 색차가 너무 약하게 나면 입체감이 조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조금 약하게 나면 채색을 해도 입체감이 올라오는 것들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더 이렇게 강한 색이라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채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기본 톤 밑색으로 깔려있는 톤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요 밑색 톤은 약간 노란색 톤이 살짝 깔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두운 톤이 조금 붉은 톤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밑색 톤마저 붉은색 톤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빨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살짝 조금 난색 계통으로, 피부톤도 그렇고 우리 기본톤 잡을 때도 기본톤에서 살짝 난색 계통으로 그렇게 색상을 잡는데요. 마찬가지로 피부톤을 잡으실 때도 노란 컬러를 넣어서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빛을 넣으면서, 어둠을 넣으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빛이 옆에서 이렇게 올 경우에는 이 코가 될 텐데요. 얼굴에 굴곡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볼게요. 캐주얼이면 코 윗부분이 살짝 찝힌 듯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선이 되고, 앞에 부분은 약간 평평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코가 많이 높지 않긴 하지만 빛이 앞에서 올 때는 코 그림자가 이 정도
여기에서 올 때는 코 그림자가 살짝 이렇게 지고 여기 앞면부가 다 빛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빛이 옆에서 이런 식으로 올 때는 이 얼굴에 솟아있는 굴곡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영역이 꽤 많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오던 어둠이 점차, 미간에도 여러분 어둠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점차 이 미간과 코의 어둠 부분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얼굴을 채우게 돼요. 그리고 얼굴에서는 볼 앞볼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코의 어둠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앞볼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에 대한 그림자 부분은 여기 뒤에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이 얼굴에서 굴곡에 대해서 아실 부분은, 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눈 안구에 이 피부가 덮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피부 윗부분, 눈꺼풀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어둠이 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이 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이쪽 눈꺼풀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 눈꺼풀에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여기 옆에도 점점 어둠이 들이차면서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겠죠? 빛이 옆에서 비칠 때는 이렇게 조금의 굴곡만, 요 머리카락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도 제가 조금 길어지게, 원래 눈에 대한 그림자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넓어지겠지만 지금 머리카락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도 조금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요 정도로 짧게 잡혀있는 그런 그림자일 텐데, 옆에서 칠 때는 점점 이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얼굴들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머리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이 눈 위에도 원래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까지 다 가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와 미간의 그림자, 코와 미간의 그림자도 이렇게 얼굴이 다 채워지면서 코의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자를 얼굴 옆면 전체에 조금 넓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살짝 올라온 요 앞볼 부분에 정도만 이렇게 빛이 생기게. 자, 여기의 그림자, 이 코 쪽에 의해서, 코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면서, 원래는 여기가 그림자가 차있지 않다가 이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점점 코의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얼굴을 채우게 되고, 얼굴 전체로 봤을 때는 구죠. 그래서 이 옆에가 그림자가 조금 지거든요. 이 색으로 먼저 얼굴 오른쪽 부분에다가 제가 색을 먼저 이렇게 조금 칠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얼굴 오른쪽 부분에는 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의 형태는 기본 형태가 9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원이 있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오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구에 명암이 좀 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얼굴도 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명암이 조금 잡히게 됩니다. 빗을 이렇게 치게 오른쪽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 지금 이 색상을 딱 발라보면 이게 기본 톤이고 여기가 명암 톤인데 이 톤차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이 볼 때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톤차를 조금 올려주셔야 아무래도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채색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색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채색을 하시다 보면 어차피 마무리 갈 때쯤에는 요 정도까지 색이 올라오지 않으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색을 점점점 진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는 요 강한 색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해주시면 작업 시간도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입체감도 내가 눈에 인식이 되게 확실하게 잡고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하고, 여러분이 색을 선택하실 때 여기 제가 기본 톤을 약간 노란 톤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어두운 톤에 좀 붉은 톤과 푸른 톤, 붉은색, 보라색 톤이 조금 섞이게 되기 때문에 이 기본 톤도 약간 붉은 톤으로 잡아주시면 얼굴 전체가 좀 빨개 보이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얼굴 톤은 여러분이 좀, 기본 톤은 조금 노란색으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어둠과 밸런스가 조금 생기면서 안정적인 색이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가 명암을 깔아볼 텐데, 명암을 깔기 전에 자, 이 얼굴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이마, 그 다음에 코 부분, 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얼굴은 저 반대쪽으로 가면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눈알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위로 눈꺼풀이 덮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눈꺼풀도 등고선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내려오고, 양쪽 끝부분이 내려오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빛이 바로 옆에서 비치게 되면 이 눈에 올라온 부분 때문에 눈의 맞은편 쪽에 눈두덩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쪽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도 조금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 맞은편에도 당연히 어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게 빛이 앞에서 쳤을 때는 이 정도까지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빛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옆에서 쳤을 때는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요. 코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서 이 부분들을 메우게 되거든요. 얘가 앞에서 치지 않고 옆에서 치면 이렇게 살짝만 올라온 부분들도 그림자가 되게 길게 지게 돼요. 이렇게 지게 되고, 그리고 코에 이렇게 콧대 부분, 미간 부분도 제가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선으로 굉장히 약화되어서 이렇게 그 굴곡이라던가 높이가 지금 되게 약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콧대와 미간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똑같이 코가 길어졌으니까 미간의 그림자도 여러분이 길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미간의 그림자도 저는 굉장히 길게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게 잡고, 자, 입술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입술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도, 입술이, 저희가 입술을
캐주얼 할 때는 너무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너무 볼록하게 하지 않고 살짝만 굴곡이 있는 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이런 식으로 명암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얼굴에서 기본적으로 어둠이 꼭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머리카락 아래 부분이에요. 머리카락 아래 부분. 우리 원래 머리카락 아래 부분은 그림자를 굉장히 길게 하지 않고 빛이 얘처럼 2번처럼 앞에서 칠 때는 그림자가 살짝 짧게 잡히는데 바로 옆에서 칠 때는 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산을 많이 넘지 못하고 그림자가 되게 길게 그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코 그림자를 이만큼 이 정도의 넓이까지 굉장히 넓게 뺐죠. 미간의 그림자도 굉장히 넓게 뺀 것처럼 머리카락의 그림자도 길이를 동률로 잡아주셔야 돼요. 얘도 굉장히 길게 빼줄게요. 자, 코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 정도 넓이와 길이로 생겼다면 마찬가지로 이 머리카락의 그림자도 이 정도의 넓이와 여러분이 깊이로 이 정도의 넓이와 기울기로 여러분이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내려가야 되고 얘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됐다면 얘도 바로 옆으로 가게 그림자의 길이도 다 똑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코는 굉장히 그림자가 되게 짧게 이렇게 졌는데 미간 그림자는 여기 눈두덩이를 다 덮고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림자의 길이를 여러분이 반드시 꼭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 머리카락 두덩이에 생긴 그림자 길이도 제가 맞춰서 똑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쪽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부분 화살표 친 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여기는 왜 남겨두었냐면 볼이 이렇게 볼록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 그림자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교차되는 부분들을 빼고서 나머지 영역 이 부분에 빛이 조금 맺히도록 그렇게 제가 잡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얼굴만 여러분이 명암을 잡으시면 안 되겠죠. 목 부분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을 여러분이 잡기 전에 목에는 이렇게 흉쇄 유돌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쇄골이 이렇게 있다는 거 승모근이 요 뒤에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인체 강의를 들은 지가 조금 돼가지고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살짝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거에 의해서 그림자 부분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그림자를 넣도록 할게요. 목 아래쪽에 일단 얼굴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목 아래쪽에다 넣어줄 텐데요. 여러분이 목 쪽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주실 때 보통 이렇게 약간 일자로 똑같이 그림자를 넣어주실 때가 있는데 요 목의 그림자는 이렇게 동률로 일자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빛이 이렇게 치니까 이 얼굴의 그림자가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부분 조금 가깝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사선으로 그렇게 치게 되고 만약에 오른쪽 위에서 여러분이 빛이 오게 된다면 이쪽 부분 여기 부분에 아래쪽에 턱으로 갈수록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끝으로 갈수록 좀 더 점점 길어지게 이렇게 그림자를 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디는 짧고 어디는 넓고 그리고 여기는 얘가 짧고 여기가 넓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가 동률로 일자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얼굴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림자를 여러분이 깊게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흉쇄 유돌근이 있죠. 흉쇄 유돌근 때문에 떨어지는 그림자도 제가 조금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다 이렇게 어둠에 조금 덮여도 될 것 같아요. 흉쇄 유돌근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일자로 되지 않는 건, 일자로 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진 않는 건 흉쇄 유돌근이 살짝 튀어나와서 그림자도 조금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흉쇄 유돌근 때문에 생기는 요 그림자가 전체 여기 목을 조금 덮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쇄골을 들어가기 전에 이 얼굴 말고도 크게 요 그림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옷깃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라서 클래핑 마스크 레이어 이렇게 걸어두고 그 안에서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옷깃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그림자를 좀 넣어볼까요? 쇄골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쇄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아래로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흉쇄유돌근, 반대쪽에서 오는 흉쇄유돌근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목 가운데까지 흉쇄유돌근이 조금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도 조금 잡아주시고, 쇄골의 그림자. 쇄골도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짧게, 조금 동그랗게 그렇게 올려주시고, 네, 요런 정도로 잡고, 그리고 이 쇄골도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림자를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창을 켜서 새로운 윈도우 창을 하나 여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중간 톤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반대쪽 여기 얼굴 돌아가는 부분도 가늘게 라인을 하나 넣어주세요. 얼굴이 구고 반대쪽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는 또 명암이 조금 잡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중간 톤으로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빛이 옆에서 왔을 때 그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살짝 조금 넣어봤는데요. 두 번째, 이제 앞에서 올 때의 명암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요거 하면서 살짝 설명을 조금 드렸죠? 머리카락의 그림자 정도는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 그림자를 그리면 아, 이 정도의 길이감으로 그림자를 좀 잡겠구나.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 오른쪽에 명암은 진채로 조금 시작을 하겠죠? 여기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에 명암을 계속 넣어줄게요. 눈썹도 눈썹 이 결 때문에 눈썹이 털이 이렇게 살짝 솟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솟아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도, 눈썹 아래에도 조금 명암을 지금 톤 넣으시면서 같이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옆에도 그림자가 조금 지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잡아주시고, 자, 여기 제가 아까 눈가 부분에 이렇게 명암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길어져서 이렇게 그림자가 다 합쳐져 있지만 아무래도 얘는 머리카락 그림자가 길게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이 조금 더 있게, 더 보일 수 있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코 그림자도 잡아볼까요? 코 그림자는 이렇게 거의 약간 점에 가깝게 빛이 앞에서 치기 때문에 코 그림자가 막 길게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약간 점 찍듯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약간 요 채색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던가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코 정도만 살짝 명암을 찍어서 해주는 정도로만 많이 그림자 명암을 아마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를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채색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입술의 아래쪽에도 이렇게 명암이 살짝 잡히거든요. 입술의 아래쪽 명암은 너무 두껍지 않게 조금만 잡아주세요. 입이 거의 아까 우리 피규어 두상 봤잖아요. 그것처럼 입술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역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목 그림자를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옆에서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짧게 잡을 거예요.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조금 짧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도 살짝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고, 흉쇄 요돌근의 그림자 부분 또 한 요 정도까지 온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목 그림자랑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신 다음에 그려주세요. 얘하고도 지금 그림자의 그 차이가 조금 있죠. 빛이 조금 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얘는 바로 옆에서 있기 때문에 빛이 조금 적게 들어오고 얘는 빛이 조금 얼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 전면부의 윤곽들이 더 기본 톤들과 빛이 좀 더 많이 보여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반대쪽 흉쇄 요돌근의 명암도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 흉쇄 요돌근을 딱 다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잡아버리면 좀 여자는 흉쇄 요돌근의 그 근육이 너무 강조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드는 이 부분만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쇄골의 명암
여기도 쇄골의 명암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옷그림자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앞에서 오는 빛까지 잡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전 그림자 넣을 때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림자를 잘 넣으셔야 여기서 이제 큰 윤곽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그은 것 외에 안쪽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색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잘못 넣어버리면 약간 입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되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되게 다양하게 좀 빗을 넣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위에서 치는 빗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두고, 자, 위에서 이렇게 정오의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게 되면은 그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두상 쪽에 이렇게 두상이 빛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의 그림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얼굴을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빼고는 다 어둠 속에 이 얼굴이 묻히게 돼요. 아까 옆에 그림자가 길어지다 못해 이렇게 얼굴에 그림자가 조금 많이 맺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고서 원래는 그림자가 이렇게 짧게 맺히면서 이 정도로 내려오는 그런 정도였는데, 자, 얘가 점점 길어지면서 얼굴들을 다 채우면서 거의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거의 그림자가 얼굴을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 정도만 이렇게 코 위에 부분만 빼고서 그림자가 싹 다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 하실 때 코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하시면 코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왜냐면 여기 코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우리가 코의 구조할 때 콧망울이 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서 어둠이 이 부분에 잡히게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잡아주시면 지금 이 어두운 부분이 여기 아래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코가 되게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주시고, 요 위에만 라이트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캐주얼 그림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빛도 너무 많이 맺어주지 마시고 살짝만 이런 식으로 맺어주세요. 자, 그리고 얼굴은 다 그림자에다가 덮겠습니다.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림들을 여러분이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이렇게 그림자가 다 맺히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서 채색을 하시면 좀 더 이치에 맞는 채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얼굴의 그림자가 전부 다 목을 덮고 있겠죠. 목을 굉장히 많이 덮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흉쇄요도근도 다 무시하고 빛이
빛이 이렇게 심으면 여기 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 정도까지는 다 덮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까지는 좀 남기고 이렇게 재색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머리카락에 그림자를 조금 넣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머리카락에 그림자를 조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위에서 오는 그림자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다 덮어주시고 코만 꺼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빛의 방향을 바꿔서 제가 그림자를 좀 넣어봤어요. 이제 얼굴 여기 명암의 기본톤 들어갔는데, 보면 어두운 부분에 여기 흰자만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조금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림자, 여기 눈알도 그림자에 덮이게 되니까 눈알의 색도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어둡게 해줄게요. 눈알이 이렇게 명암에 덮이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흰자가 너무 튀어나와서 좀 무서워 보이다가 이렇게 그림자에, 흰자도 그림자에 다 묻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얘가 이 흰자가 다 어둠에 이렇게 묻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해주시면서 흰자에 명암도 같이 넣어 볼게요. 자, 흰자 명암, 눈꺼풀에 의해서 흰자의 명암이 좀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눈꺼풀 아래쪽에다가 명암이 생기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눈동자 가쪽에 명암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눈이 약간 동그랗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얘는 두 번째 그림도 흰자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얘는 이제 눈꺼풀에 의한 그림자만 이렇게 지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이 마지막 그림은 눈꺼풀이 지금 제가 어둡게 채워줬는데, 그림자가 이 그림처럼 그림자의 이 차가 굉장히 강렬하진 않겠지만 살짝 밝은 색으로 여기 위에도 조금만 눈 그림자를 살짝만 표현을 해주세요.
네, 이런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얼굴 안쪽에 명암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흰자를 제가 이렇게 명암을 다 넣었는데 이 눈동자 이 부분에도 명암이 이렇게 동일하게 조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눈동자 부분도 제가 쭉 다 칠을 해볼게요. 같은 눈동자지만 이렇게 그림자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눈동자의 기본 색도 조금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 눈동자 기본 색을 제가 조금 바꿔줄게요. 얘는 더 어둡게. 바꿔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눈동자가 지금 어둠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눈동자만 이렇게 어둡게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는 다 빛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눈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이 얼굴 전체가 그림자에 얘처럼 덮이게 되면 눈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흰자와 여기 동공 부분도 명암을 같이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처럼 좀 보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눈에도 제가 그림자를 좀 넣어 볼게요. 흰자랑 똑같이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여기 흰자랑 동일하게 그림자가 이렇게 쭉 안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여기 동공이 눈동자가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림자를 연결해서 그려주시고 어두운 부분도 어두운 부분 나름대로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눈에 그림자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넣고 어두운 톤은 어두운 톤 나름대로 좀 더 진한 색상으로 명암 톤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굴 안에 있는 이 구성 요소들에는 다 그림자 제가 명암 톤을 조금 넣어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얼굴에 굴곡들을 자잘자잘한 굴곡들을 표현하기 전에 얼굴의 요 핵심이 되는 눈부터 다 조금 채색을 하고서 그 다음 나머지 부위들을 조금 채워나가면서 채색하도록 할게요. 가끔 요 모이체나 그런 거 보면은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서 우주가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엄청 블링블링한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눈을 그렇게 좀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반짝반짝하게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눈에 있는 제가 선화로 잡은 눈의 테두리는 이제 지워져도 될 것 같아요. 색으로만 표현을 할 거니까 살짝 이렇게 지워두시고, 자, 이제 동공을 그려봐야겠죠. 그리시기 전에 먼저 이 눈 바깥으로 색상이 튀어나오지 않게 락을 걸어두세요. 여기 레이어 창 바로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락이라고 써져 있고 격자 무늬판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색이 칠해져 있는 안쪽에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걸어두시고 채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색상으로, 이 그림자 색상으로 동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창도 하나 더 꺼내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공을 그려주시고, 자, 얘도
이 색상으로 동공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동공을 해주신 다음에 눈 아래쪽에 조금 발그스름해지는 그런 컬러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채도를 너무 떨어뜨리지 마시고 채도를 조금 명도를 조금 높이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색상이 변하도록 뿌옇게 넣어주고, 자, 어두운 쪽의 명암을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너무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쪽의 명암도 따로 들어갈 텐데, 제가 눈동자의 색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게 하시려면 지금 보라색인데 여기서 푸른색으로 색감을 조금 이동하셔가지고 이 바를 여러분이 요 근처 양옆으로 조금 이동하셔서 다양한 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라색 톤이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푸른색, 하늘색 톤을 조금 넣어가지고 색을 다르게 해줬죠. 얘도 톤 변화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조금 어두워진 색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너무 밝아지지 않게 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얘만큼 밝아지면 안 되거든요. 너무 밝아졌다 싶으면 기본 톤으로 살짝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네, 요런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다가 어두운 쪽에다가 하지 않고 여기 옆에다가 동공에 조금 밝아지는 색상을 넣을 거예요. 이것도 색을 살짝 다르게 해주셔서 여기에다가 명도를 높여서 칠을 해주세요.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명암 톤으로 이 눈가 부분을 살짝 여기 라인을 너무 여러분이 까만색으로 강하게 따시면 조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어두운 색상으로 여기 눈동자 근처를 이렇게 해주시고, 눈동자는 반사가 많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에서 반사광 때문에 살짝 이 부분이 지금 요 아래 부분이 제일 어두워졌다가 요 위에 부분이 살짝 이렇게 다시 밝아지게 제가 색상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아무래도 어두운 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요 위쪽에 다시 색이 밝아지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조금 이 광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명암 넣어주시고, 다시 이 눈꺼풀 부분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어두워지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해상도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더 키우도록 할게요. 이 눈동자 채색을 할 때는 해상도가 작으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키워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는 먼저 조금 찍어줄 텐데요.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찍으실 때 밝은 부분에 찍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두운 우리가 칠을 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옆에다가 이 하이라이트, 아주 작은 하이라이트가 약간 점점점점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 이런 부분들도 좀 찍어주시면 여기서 되게 블링블링하게 뭔가 스파클이 뿌려진 것처럼 좀 반짝반짝거리게 되죠.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옆에 요 옆에 있는 요 색상으로도 여러분이 안쪽에 살짝 요 색상으로도 조금 스파클링처럼 보이는 스파클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 어두운 톤을 살짝 여러분이 여기 밝은 부분 찍었던 요 근처에다가 어두운 톤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동공의 위쪽에 여기 동공의 위쪽에 여기가 사실 움푹 이렇게 조금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명암을 주고 살짝 아래는 살짝 밝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눈 쪽에 여기 어둠을 조금 더 찍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색감을 저는 조금만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색감을 추가를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오버레이나 뭐 스크린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서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이 근처에 이런 식으로 색감을 조금 추가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붉은 톤을 이렇게 조금 넣어주신다던가 그러면 이 눈 쪽 안쪽 근처에 굉장히 색감이 조금 많아지게 되거든요. 하이라이트 근처에도 이렇게 색을 조금 칠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색을 조금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도 조금 이런 하이라이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노말로 바꿔줄게요, 브러쉬를. 이 부분에도 너무 밝지 않게 살짝만 색감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찍어주시고 해주시면 또 너무 블링블링하면 좀 징그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해지지 않게 살짝 빗을 좀만 더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이는 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 별을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뭐 하트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러분이 좀 모양을 바꿔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저는 그냥 원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 눈동자 위쪽과 지금 요 눈동자 위쪽과 흰자 부분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걸쳐서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가 눈동자가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그림자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주면 아무래도 눈에 약간 얇은 막이 조금 표현이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넣어주시고 눈 아래쪽에 살짝 이쪽에도 저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조금 넣어주시고 눈 그리는 방법은 정말 다 각기
좀 가지각색으로 좀 다양하게 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눈을 채색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채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자와 흰자의 그림자 사이 여기에도 여러분이 색상을 조금 넣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컬러를 조금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눈이 되게 반짝반짝하게 조금 칠이 됐죠? 그리고 혹은 여기 눈동자 부분을 너무 경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풀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쪽도 마저 칠을 해볼게요.
눈동자만 반짝반짝하게 묘사가 되니까 다른 부분들도 이제 채색을 해서 여기에 맞춰줘야겠죠? 이 속눈썹도 제가 칠을 할게요. 속눈썹에 이 눈 아이라인 외에 아래쪽으로 조금 떨어지는 속눈썹 결도 이렇게 조금 표현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번에도 락을 거신 후에 거시고 나서 조금 어두운 컬러로 눈의 아래쪽에다가 그림자를 조금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에도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림자를 조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눈썹의 여기 위에 부분 위에 눈을 따라서 속눈썹도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번씩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 한번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세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눈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눈 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서 아이라인을 아주 까맣게 그리지 않아도 이 안쪽에 색이 조금 저는 오히려 비어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만 이렇게 명암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저 해줄게요.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 아이라인의 색을 조금 어두운 색으로 눌러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아래 부분에 명암을 잡아주세요. 하시고 얘도 너무 튀지 않은 색상으로 가운데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하셔서 올려주시면 이 속눈썹을 칠하는 방법도 다들 되게 가지각색이긴 해서 여러분의 취향껏 선택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정말 그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부분에 코의 윤곽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큰 어둠을 잡아주셨는데 이 큰 어둠 외에
볼에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강한 색으로는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살짝씩 좀 눌러주는 색을 주면서 제가 얼굴 표현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붉은색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눈가 근처에 제가 붉은 톤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넣어주면 아무래도 눈매가 약간 예뻐지더라고요. 눈매 컬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붉은색을 조금 넣어주시고 반대쪽에도 눈매에 붉은색을 조금 넣어줄게요. 아래쪽에 눈 아래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 너무 애교살을 넓게 그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주세요. 이런 애들은 애교살을 조금 넓게 그리면 좀 저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눈을 그리실 때 저는 여기 눈 위쪽 아이라인이 끝나는 지점과 여기 아래 부분을 연결하지 않거든요. 연결하지 않고 그냥 흰자로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둬요. 그리고 여기 거의 눈동자 아래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아래 속눈썹이 조금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만 저는 이렇게 눈 아래쪽 명암, 애교살 같은 것들을 살짝만 넣어주는데 이게 조금 과하게 들어가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가 부분에 해주고 반대쪽에 쌍꺼풀도 조금 명암을 줄게요. 쌍꺼풀에 명암을 너무 많이 주면 좀 느끼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제가 조금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 전체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명암이 생기죠? 근데 얘는 얼굴이 원래 이렇게 지금 그림자에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저 명암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두운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강해 보이지 않는 색상으로 스무스한 색상으로 여기 부분을 에어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얼굴이 좀 더 동그랗게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를 하시면서 머리카락 아래쪽에 어두워지는 부분들도 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여기 반대쪽에 이 선 준 거 있죠? 이 부분을 풀어줄게요. 얼굴에 저는 그 굴곡이나 윤곽을 엄청나게 많이 강하게 주진 않는데 여기 끝에 부분은 꼭 여러분이 어둠을 주신 다음에 아주 가늘게 여기를 풀어주셔야 얼굴 끝에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얼굴 윤곽이 조금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거를 잊지 말고 표현을 해주세요. 자, 어두운 색 쪽은, 명암 쪽은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라인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근처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에 돌아가는 끝부분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의상을 할 때도 다리의 왼쪽 부분, 다리 통에 끝나는 부분들에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줘서 마무리를 해줬던 거 있죠? 그 부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끝부분을 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얼굴이 좀 더 동그랗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내가 맨 처음에 발랐던 이 명암이랑 여기가 쭉 연결이 돼서 끝에가 끝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빛 들어오는 부분을 남겨뒀는데 여기 볼 부분 여기만 이렇게 중간 톤으로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이 코 그림자는 이게 들어오면서 약간 끊기게 되는 그림자의 영역이지만 여기 볼 부분은 제가 지금 명암을 줘서 중간 톤은 아직 안 줬는데 중간 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굴이 동그랗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볼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명암을 조금만 줄게요. 여기도 살짝만 명암을 주셔서 그리고 여기 하시면서 코의 요 윗부분도 제가 조금 풀어줄 거거든요. 코의 윗부분도 여기가 딱 끊겨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콧잔등이 넘어가는, 콧등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코에 경계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요 위에는 여러분이 살짝 풀어주세요. 얼굴의 끝부분,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도 한 번 더 명암 주셔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얼굴은 제가 투톤을 나누는 거 외에는 그렇게 5단계를 막 지켜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예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에는 여러분이 보시고 약간 예쁘게 되는 예쁘게 그려지는 묘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명암만 여러분이 하실 때 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눈을 칠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속눈썹을 올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 윗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눈 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줄 거예요. 여기 속눈썹 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찍어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해주시고 입술의 가운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러분이 조금 붉은 톤으로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을 살짝만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술과 입술 사이 이 부분은 좀 비어있다고 그랬죠? 아랫입술과 윗입술의 이 삼각존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를 주신 다음에 조금 덮어주시면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금 하이라이트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입술 위쪽에 하이라이트도 그려볼게요. 살짝 얘도 빛과 그림자에, 여러분이 색을 칠하실 때 이거 빛 부분이랑 그림자 부분의 색상을 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 여기가 어두운 부분인데 이 색이 들어오면 조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겠지만 색을 각자 명암에 맞춰서, 기본 톤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의 맞은편에, 우리가 보통 코를 이렇게 반 정도 채색을 많이 하는데, 코의 맞은편에 약간 이런 그림체는 흰색으로 라이트를 조금 하셔서 코를 강조를 해주셔도 되거든요. 콧구멍은 그리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주면 코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눈의 윗부분 뭐 이런데 하이라이트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좀만 줄게요. 하다 보면 이 그림체도 점점 제가 막 되게 파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눈 위나 아니면 입술 옆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멈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빗을 좀 넣어봤는데, 여기 밝은 빛 부분에 조금 홍조라던가 그런 거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이 부분에도. 이렇게 하셔서 얼굴 칠할 때는 이렇게 뭐 화장하듯이 볼 부분에는 뭐 브러쉬, 볼 터치 하듯이 여러분이 살짝씩 주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뭐 속눈썹을 그리거나 그럴 때도 되게 화장하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할 때는 거의 정말 진짜 화장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부드럽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여기에 맞춰서 사실 머리카락 여기 어두운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빛이 옆쪽에서 치는, 네,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해서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제가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각도 제가 너무 묘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두운 부분, 명암치는 말리는 부분들만 조금만 더 색 넣어주고 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는데 사실 여기 다른 부분, 얼굴의 다른 굴곡이나 뭐 입술이나 이런 거 부분보다는 눈을 되게 강조해서 많이 채색을 했어요. 되게 여기가 반짝반짝해 보이도록. 그리고 여기 속눈썹 아래쪽에 어둠 넣어서 뭐 디테일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약간 눈 그리는 방법으로 묘사를 하시면 여기 캐주얼이나 모이체 부분을 좀 잘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눈썹을 안 그렸네. 눈썹을 마저 그리도록 할게요. 눈썹도 여기 어두운 부분에 있는 눈썹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칠하시고 그 다음에 눈썹 아래쪽에 그림자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눈썹에도 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빨리 돌리기를 하면서 채색을 완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과 그림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채색을 해봤습니다. 눈을 칠하는 방식, 그리고 뭐 코를 묘사하거나 입을 묘사하는 방식은 전부 다 비슷한데, 이 그림들이 차이를 보이는 거는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부분들은 묘사하는 방식은 같지만 색은 밝은 빛에서 사용하는 색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진 그런 다른 색톤의 색상을 가지고서 어두운 부분을 묘사를 해준다는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얼굴 전면부가 다 빛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 부분이 이렇게 눈에서도 빛과 그림자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조금 대비가 되고, 그리고 얼굴의 이 밝은 부분이랑 코 그림자 부분들도 조금 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요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코 외에는 전부 다 어둠 속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빛 부분,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빛을 잡은, 빛과 어둠 잡은 것 이거 외에는 색 정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채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주얼 모해체를 여기까지 하고 아래쪽에 조금만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체를 제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의 명암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보라색 톤 쪽으로,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이 정도 톤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색을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붉은 톤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채색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 톤은 이만큼, 그 다음에 명암 톤은 이 정도 톤으로, 이번 피부톤은 위에 있는 거랑은 살짝 제가 피부톤을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할게요. 캐릭터마다 피부톤이 모두 다 똑같으면 약간 캐릭터의 성격도 조금 일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피부톤을 조금 사용을 해줘야 더 사실적인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피부톤을 바꿔서 사용하시되, 제가 이 색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명도차, 기본 톤에는 약간 노란 톤, 그리고 어두운 톤에는 조금 더 붉은 톤과 명암 채도를 살짝 빼주셔가지고 푸른 톤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채색을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휴로 조절을 하셔도 되니까 먼저 그림자 영역부터 넣고서 나중에 조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빛을, 이 그림은 왼쪽 옆에서, 그리고 왼쪽 위에서, 그리고 위쪽에서 치는 걸로 했는데, 저는 이 캐릭터는 오른쪽 위에서 치는 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머리통 뒤쪽에서 치는 빛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게 5개의 빛 방향을 제가 다 조금 다르게 잡았어요. 자, 먼저 얼굴 전체의 구를 생각했을 때 얼굴 전체의 구 왼쪽에 이렇게 어둠이 좀 잡히겠죠? 그거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캐주얼 그림체든 아니면 반실사 그림체든 똑같습니다.
얼굴 옆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머리카락의 그림자도 같이 지게 되겠죠? 머리가 시작되는 곳 부분 아래쪽에도 살짝살짝 그림자를 잡아주세요. 이 머리 경계를 제가 스케치를 할 때도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채색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일자로 하시면 여기 부분이 좀 머리 목은 시작하는 부분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아래쪽 부분에 그림자를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쪽에 그림자 생기겠죠? 조금조금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 그림자, 앞머리의 그림자도 광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광대 쪽 부분은 조금 덜 잡히고, 그리고 머리가 턱으로 올수록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많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림자를. 자, 목 부분도 같이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빛이 오니까 턱 쪽으로 갈수록 조금 그림자가 짧고, 그 다음에 얼굴, 턱 끝으로 갈수록 좀 더 그림자 길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목통의 그림자가 이쪽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림자를 잡을 때는 과감하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해보신 다음에 좀 안 맞으면 지우면 되니까, 처음 그림자 잡으실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여러 번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거의 그림의 50% 정도를 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니까 칠해보시고 과감하게 했다가 아니면 지워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머리카락 그림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아래쪽에도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 맺히겠죠? 귀는 여기 귓바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귓바퀴 부분 아래쪽에다가 명암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귀에 Y자 형태로 이렇게 되는 귀 이쪽에 귓바퀴 쪽에 Y자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귀 볼에서 좀 말려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여기 귓바퀴가 이렇게 볼록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겠죠? 두 줄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림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Y자 선 아래쪽에도 그림자 잡아주시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만약에 가서 돌게 되면은 요 아래에다가 그림자를 잡아주시면 돼요. 귓바퀴 아래쪽에 그림자 잡아주시고, 그리고 귓볼 아래 부분에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얼굴 윤곽에 들어가는 그림자를 제가 좀 잡아봤는데, 이제 캐주얼 그림체와는 달리 이 반실사 같은 경우는 코 부분이 많이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 그림자를 아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반 정도만 이렇게 점을 찍듯이 조금 잡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 코 대 전체에다가 제가 그림자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 위에 미간 부분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간 부분 제가 선을 간단하게 한번 여기에 입체를 조금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미간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코 위에 콧대 라인 콧망울 라인 옆에 이 부분 코가 지금 45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45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 옆에 이쪽 반대쪽의 콧대 부분은 굉장히 적게 보이겠죠? 코가 낮은 사람들은 저 반대쪽 콧대가 많이 보일 텐데 코가 약간 높은 그런 캐릭터를 그리실 때는 옆에 부분이 조금 더 납작해지겠죠? 저는 코를 크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완전 실사체는 또 조금 아니기 때문에 코의 영역을 되게 크게 그려주면 저는 어색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코를 조금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부분에 이렇게 명암이 지겠죠? 이쪽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명암이 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여기에 따라서 명암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명암은 콧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미간 명암에서부터 눈썹에서 연결된 미간 명암에서부터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코가 제가 작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두상을 좀 반실사까지는 그래도 두상을 조금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턱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라인을 유지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게 뭐 캐주얼이나 모해체보다는 그게 좀 덜하긴 한데 눈이나 이목구비 같은 것들은 실사와 좀 비슷하게 묘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두상이나 턱 부분으로 줄어드는 거는 또 이제 캐주얼 그림체의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입도 조금 작아지고 코도 조금 작아지게 해주셔야 이 작아지는 턱 안에서 이목구비를 조화롭게 넣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정도로 인식해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줄여두고 채색을 해볼게요. 미간 부분에 지는 그림자랑 그림자를 저는 조금 더 코 라인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을 거예요. 당연히 콧대가 올라오면 여기 윗부분에 그림자가 이 코가 끝나는 거 외에 여기 그림자가 좀 더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살짝 더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서 오게 되면은 콧망울 여기 가운데 부분까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콧망울이 있고 여기 콧대 아래쪽에 이 부분에 그림자를 반 정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약간 사선으로 치는 그림자를 이 방향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눈도 애교살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애교살을 쭉 다 이렇게 그려주지 않고 이쪽에 그림자를 자 눈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눈 요쪽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튀어나와 있는 애교살 부분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잡히게 되거든요. 애교살이 요만큼이라면 그림자의 영역은 조금씩 더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의 영역도 조금 이렇게 더 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얼굴에 요 명암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얼굴에 명암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명암이 교차되지 못하는 여기 남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밝아지기도 하거든요.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고 그 그림자가 양쪽으로 벌어졌는데 여기 채워지지 않은 부분, 눈은 이렇게 구니까 아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남겨두셔도 돼요. 이런 디테일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쪽 눈두덩이 쪽 여기 부분에도 제가 그림자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너무 강하지 않게 이 정도만 해서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항상 창은 옆에다가 띄워두고 비교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여기에다가 명암 넣고, 그다음에 여기 눈두덩이 여기 속눈썹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명암들까지 같이 잡아주세요. 이거를 제가 잠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사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사진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애교살 부분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콧구멍은 살짝만 어둠을 조금, 너무 진한 투톤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어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코 아래 부분이, 코가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코 아래 부분에도 명암이 조금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살짝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입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명암이 조금 잡히겠죠? 여기 입술 아래쪽에 이렇게 입술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살짝 이렇게 명암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여기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주시고, 여기 눈두덩이 위에도 조금만 더. 눈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두덩이 위에도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눈썹과 여기 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그런 다음에 눈썹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눈썹뼈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잡히기도 하는데, 모에체나 이런 경우는 얼굴이 아무래도 좀 평면적이다 보니까 이 눈썹이 훅 들어가는 굴곡을 넣어줬을 때 오히려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양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사실적인 그림 그릴 때만 이거를 넣어주는데, 이거를 안 잡아줄 때도 있어요. 눈매가 너무 그윽해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입술색을 제가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입술에 색이 없으니까 좀 어색해서 입술색을 살짝 누드톤으로 입술을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따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입술을 딱 칠을 했는데 입술이 뭔가 어색하다던가 이렇게 누드톤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굉장히 입술 라인이 되게 잘 보이는 그런 그림에서 입술을 딱 그렸는데 입술이 뭔가 되게 어색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 입술의 그 위치라던가 형태가 좀 위치가 혹시 틀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콧볼 아래쪽에 그 입술 볼이 가운데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입술의 위치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봤는데 저는 빨간색으로 할 건 아니어서 입술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약간 누드톤으로 이런 톤으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빨갛게 그려봐도 위치가 막 너무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 상태로 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입술은 묘사를 하실 때 이 윗부분이 따져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부분은 에어브러쉬로 싹 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도 조금 라인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누드톤 느낌의 입술이 조금 더 잘 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 경계를 이렇게 남겨두진 않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조금 표현을 해서 묘사를 좀 더 올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미리 칠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 중간 톤을 풀어볼게요. 이 중간 톤을 풀면 이제 입체가 생성되면서 형태가 조금 올라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술에 그림자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 여기도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코 그림자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얘도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 생기다가 나중에는 길어지면 여기 턱의 그림자, 얼굴 윤곽의 그림자랑 합쳐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금 턱이 조금 동그랗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코 그림자가 되게 길지 않고 코 그림자가 굉장히 없어서 거의 짧게 그려져서 거의 이 정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 입술의 명암을 여기 턱의 명암을 약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턱이 약간 둥근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명암이 길지 않은데 여기가 지금 합쳐져 있고 그림자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지금 보면 턱이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그림자가 어색해 보이죠. 만약에 입술이랑 여기 그림자가 합쳐져 있으면 여기를 조금 둥글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둥글게 잡으셔서 명암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미간 부분, 그 코 부분 여기서 우리가 그림자를 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줬는데 이 미간 위에 올라오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림자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안 풀고 그냥
그려 놓으시면 되게 얼굴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여기 코 넘어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금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눈두덩이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 풀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치아를 이렇게 살짝 그려놨는데 치아도 눈처럼 약간 안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하얗게 빛나게 되면 이빨만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에도 조금 명암 톤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살짝 어둡게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밝아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마 부분도 풀어볼까요? 보시면서 여기가 너무 조금 덜 풀렸다고 하면 좀 부드럽게 살짝 풀어주세요. 이마 부분도 해줬고요. 그럼 여기는 풀어줘야 될까요?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은 머리카락에 그림자가 잡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딱히 풀어주시거나 할 필요가 없고 입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끊어서 남겨두시면 돼요. 여기도 풀어버리시면 얼굴 전체가 조금 뿌얘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캐주얼체를 할 때는 이렇게 밝은 빛 부분을 그냥 남겨두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얼굴 같은 경우는 얼굴 윤곽, 이 윤곽 부분이 조금 더 아무래도 굴곡이 많이 지니까 제가 살짝 그림자를 좀 더 잡아주려고 해요. 여기 앞에 여기 앞볼 부분은 조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마 부분, 앞볼 부분,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입 위에 인중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밝게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여기 아래 부분들 여기 부분은 좀 명암을 잡아주셔서 살짝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제가 딱 넣어주니까 얼굴이 훅 안으로 좀 꺼져 보이죠? 그래서 살짝만 조금 여기를 경계를 조금 잡아주시고 우리 뭔가 이게 약간 어려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은 여기 앞볼 부분이 살짝 볼록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더 밝아진다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마도 봉긋하게 올라와 있어야 좀
얼굴이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부각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조금 눌리는 게 좋겠죠? 이 입술 아래쪽에 제가 명암을 한번 눌러서 잡아줬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서 살짝 그려주세요. 얼굴은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부드럽게 누르시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간에서 올라왔다가 미간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간 부분도 조금만 눌러줄게요.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눌러주면 확 여기가 꺼지면서 인상이 사나워지니까 여기도 조금만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코의 반대쪽 콧대 부분도 이렇게 명암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그 각을 그려서 살펴봤는데 이 각 위에 부분은 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부분이고 옆에 이 콧대 부분에는 다 명암이 지게 되는데 빛이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명암을 굉장히 강하게 넣어주면 좀 이렇게 코가 너무 날이 서면서 인위적인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여기는 조금만 눌러서 콧대를 살려주세요. 사실은 저는 그릴 때 이 반대쪽 콧대를 그리지 않아요. 그냥 표현하지 않고 코도 콧구멍 아래에도 명암 너무 강하게 잡지 않고 살짝 이 정도로만 해서 콧구멍도 조금만 이렇게 그려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는 정도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어울리는 쪽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상 쪽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살짝만 이 정도만 이렇게 눌러주고 너무 이쪽 면을 묘사를 하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에 명암을 조금 넣어봤거든요. 나중에 여기 제가 앞볼 부분은 하이라이트하고 라이트를 조금 더, 그 이마 부분은 밝은 색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줘가지고 여기 부분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의 윤곽은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눈을 채색해 보도록 할게요. 락을 걸어주시고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눈 아래쪽에 지금 명암이 잡히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림체와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명암을 표현을 해주시고 흰자에도 명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흰자에 명암을 넣어주시고 얘가 구니까 아래쪽에 눈을 따라서 명암을 넣어주실 건데요. 요 위에보다는 살짝 너무 진하지 않게 하셔서 여기가 너무 진하면 또 이제 눈의 흰자 색상까지 어두워져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 강하지 않게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눈 아래쪽에 제가 점막 부분은
띄운 채로 눈 흰자에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눈 앞에 여기 모서리, 눈 앞머리 여기 부분에는 눈물샘이 있는 부분이라서 흰자의 그림자를 여러분이 여기 안쪽까지 다 채워주지 마시고 그 앞에 모서리 요 삼각존이 있는 부분 앞쪽에서 명암을 끊어주세요. 제가 이 채색을 허술하게 했더니 막 구멍이 다 뚫려있네요. 여러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채색하시면 2번 작업을 좀 덜 하겠죠? 네, 이렇게 그림자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눈 아래 그림자를 잡아줄게요. 눈 아래 점막을 띄우고 명암을 잡아주세요. 눈동자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점막보다 이 눈동자가 커지면 눈동자가 조금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만 크기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해주시고 여기 눈 끝에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붉은기를 넣어주셔서 눈 점막에 보이는 핏기 같은 것들도 살짝 잡아주세요. 전 항상 여기 눈물샘을 그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눈물샘을 그리면 아무래도 눈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살게 돼서 이 눈물샘 부분까지 흰자를 살짝 그냥 지워두는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까지로 좀 지워두시고 가지고 눈의 이제 동공 부분, 홍채 부분 네, 점을 찍어서 살짝 잡아주세요. 이 그림은 제가 모에체나 이런 것처럼 눈을 너무 블링블링하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보다는 재질감이 다르게 여러분이 잡아주시기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은 살짝 채도를 떨어뜨리셔서 조금만 해주시고 아래쪽에 명암을 살짝 잡아주시고 그리고 눈가 부분에 너무 검정색으로 이렇게 두르지 마시고 눈가 부분도 조금만 더 어두운 색상으로 눈가 부분을 둘러주세요. 눈을 일부러 너무 따지
않는 게 예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경계를 굉장히 뿌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취사 선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명암 부분을 좀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이 눈 부분, 여기 부분을 약간 네모나게 조금 눈을 가로질러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H를 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짝 라이트를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눈에 뭔가 이제 외부 물체가 비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지워주신다던가, 요거를 하실 때는 레이어를 다른 데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조절을 뭐 하시면서 광택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얘가 아래쪽에 이제 명암부를 아래쪽에 이제 광택이나 아니면은 밝은 색을 조금 넣어줘서 글로시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살짝 이렇게 바깥쪽 부분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광택 부분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명암의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가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줄 테니까 여기 아랫부분까지만 이렇게 조금 넣어줄게요. 얘도 여기가 이렇게 살짝 파져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을 명암을 조금 어둠을 조금 찍어주시고 풀어주세요. 해주시고, 이제 저는 하이라이트를 찍어줄 텐데 하이라이트를 크게 찍어주진 않을 거고 조금 작게 이 동공 옆에, 홍채 옆에 살짝만 이런 식으로 작게 조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색감을 조금만 더 풍부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실 때는 제가 오버레이로 저렇게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컬러 다지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컬러 다지는 칠을 할수록 색이 조금 밝아지게 되거든요. 제가 붉은 톤이나 이런 걸 넣어서 여기 밝은 흰자, 제가 하이라이트 찍어준 요 흰 포인트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색이 번지듯이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미묘하게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컬러가 조금 번지게 되겠죠? 여기 아래에도 제가 조금만 컬러를 바꿔서 넣어주고,
이 어둠이 생기는 여기 근처 부분에 조금 컬러를 주면 예쁘게 들어가더라고요. 중간 톤처럼.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주시면 색감이 살짝 더 풍부해졌죠? 그리고 지금 모에체처럼 막, 얘도 눈이 블링블링 하긴 하지만, 네, 조금 사실적인 그 눈동자에 더 가까운 상태로 채색이 되니까 요렇게 해주시고, 저는 요 그림을 그릴 때는 속눈썹이 굉장히 강하거나 하면은 조금 요 아이라인이 확실하게 따져 있으면 좀, 이 부분도, 눈매 부분은 저는 흐릿하게 표현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부분도 요 코나 뭐 다른 부분들 외에는, 윤곽을 제가 조금 죽여서 칠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눈이 아무래도 얼굴에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따지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 뭔가 라인이 확실해지니까 그림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실사 이거 하실 때는 눈 라인을 조금 지우시면서 위를 약간 아이섀도우가 퍼진 것처럼 잡아주시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썹을 조금 그려놨는데 눈썹을 지우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눈썹을 그리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두시고 아래쪽에도 조금 붉은색 기운으로 눈가 부분을 좀 풀어주세요. 색을 검정색으로 하셔서 풀지 마시고 조금 붉은색이나 지금 우리가 살에 쓴 요 명암톤을 가지고서 조금 풀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렸던 아이라인도 조금 지워주세요. 이 아래쪽으로 여러분이 이 어두운 톤들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좀 스모키한 그런 눈매가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톤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그냥 생기있게 하시고 싶으시면 붉은색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 눈의 가운데 부분에 약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시면 예쁘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찍으시면서 점막 아래 부분도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를 조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눈꺼풀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피부의 두께감 부분에 반들반들한 이 라이트가 찍히면서 하이라이트가 찍히면서 여기가 되게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주시고 자 이제 속눈썹을 제가 조금 찍어줄 건데 속눈썹 찍어주기 전에 제가 쌍꺼풀을 먼저 할게요. 쌍꺼풀을 하실 때 이렇게 라쏘 툴로 선택하셔서
에어브러쉬로 위쪽으로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도록 여러분이 명암을 잡아주세요. 왜 위로 올라오게 하냐면 쌍꺼풀이 이렇게 지금 살이 올라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명암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풀리는 게 아니고 위에 부분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sso 툴을 선택하셔서 저렇게 명암 주시고 살짝 선을 더 그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쌍꺼풀도 표현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제가 속눈썹을 조금 심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뭐 마스카라 칠하고 속눈썹 실제 속눈썹 붙이듯이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속눈썹은 이렇게 똑바로 나는 게 아니라 엇갈려 가면서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인조 속눈썹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실제 사람 속눈썹 같다는 느낌이 좀 안 드니까 자 이렇게 주셔서 아래쪽에서 위로 아래는 두껍고 그 다음에 위에는 조금 가늘게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길게 여러분이 뽑아주셔야 돼요. 앞쪽은 살짝 가늘고 짧게 끝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속눈썹이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그리면 정말 제가 화장시키는 느낌이 나요. 캐릭터를. 왜냐면 실제 정말 화장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한 올 한 올 마스카라 올을 살려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칠하듯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속눈썹 위쪽에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게 해주셔도 여기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조금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맺어주세요. 그러면은 속눈썹이 좀 더 섬세해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아래도 속눈썹을 좀 심어볼게요. 우리 여기 점막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라인, 점막 거쳐서 피부가 시작되는 피부 여기 꺾이는 이 라인에다가 속눈썹 심어줄 거예요. 좀 더 두껍게 가늘게. 자, 여기는 속눈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가 우리 그 초밥 먹으면 깔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깔아주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풀떼기 같은 거, 인공 풀떼기 같은 거 그거 그리듯이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하나 그리기 되게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에 쪽으로 갈수록 좀 더 너무 앞에서 이렇게 두껍게 시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기도 잡아줄게요. 여기 아이라인을 아예 아래쪽 아이라인을 이렇게 없이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속눈썹만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예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제가 초밥풀처럼 이렇게 앞에는 좀 두껍게 그 다음에 뒤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히 아이라인을 안 그려주셔도 이 속눈썹이 되니까 속눈썹이 아이라인을 좀 대체하게 되니까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속눈썹 끝부분 살짝 지워주세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제가 빠르게 그냥 속눈썹 심어줄게요. 자, 이렇게 무슨 겟레디 위드미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눈썹을 다 심어주고 이건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부분도 조금 묘사를 할 건데요. 자, 눈썹도 제가 눈썹의 선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에어브러쉬로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에어브러쉬로 여기 라인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눈썹의 형태는 아래 라인은 이런 식으로 약간 완만한 산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앞부분은 이렇게 모가 약간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눈썹의 결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눈썹의 형태는 눈썹 자체의 형태는 여러분이 앞에 이 모를 그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눈썹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똑같이 그려주시기보다는 여기까지는 완만하게 가다가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주시면서 끝이 나도록 눈썹의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눈썹을 여러분이 만약에 선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눈썹 결을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여기서 꺾여지는 부분에서 끝에가 급격하게 빠지도록 여기에서 산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눈썹의 형태가 쭉 똑같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의 형태로 눈썹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늘면서 높은 산의 형태로 눈썹을 그려주고 아래쪽에 지금 제가 그린 눈썹은 좀 두꺼운 일자 눈썹이나 그런 형태에서는 이런 느낌을 띠는데 전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주는 게 조금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을 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산의 형태로 그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화장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은 이 아래쪽을 선택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눈썹에 명암을 살짝 잡았고요. 이제 여기도 제가 결을 조금씩 그려줄게요. 이 눈썹에 모를 심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제가 눈썹이 45도가 되면 여기 끝나는 부분이 다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안쪽으로 들여주셔서 눈썹을 그리게 될 경우에는 더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얼굴이 돌 경우에는 여러분이 끝나는 부분을 다 안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결을 그려주시면서 눈썹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머지 툴, 여기에 이쪽에 스머지 툴로 이렇게 눈썹을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나오게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서 있는 형태로 눈썹을 잡아주시고 살짝 뭉개주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 눈썹도 마저 그려줄게요. 스머지 툴로 이렇게 조금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눈썹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살짝만 색상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술 부분의 묘사도 진행을 해볼게요. 눈 부분에 묘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올라오니까 그림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입술이 이렇게 지금 제가 입술의 덩어리를 살려서 그려줬는데 입술 여기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입술 오른쪽 왼쪽 부분에 볼에 명암 부분을 여러분이 넣어주세요. 여기는 명암이 조금 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빛에서 먼 마지막 볼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명암이 들어오게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입술 안쪽 부분 여기에도 그림자가 지게 잡아주세요. 조금 붉은 톤으로 안쪽에 입술 안쪽에 가까워질수록 살짝 채도가 높아지게 그렇게 하셔서 색깔 컬러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윗입술에 이 명암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맺히도록 여기도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지금 덩어리가 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 명암을 조금 넣어주세요. 입술이 갈라져 있는 사람은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명암을 또 추가로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입술 여기 근처 부분에 라이트를 살짝 약하게 주셔서 이 입술과 입술 사이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조금 밝아지는 이런 영역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도 그려주면 좀 입술 쪽에 좀 디테일들이 높아 보이니까 여기도 잡아주시고 아래쪽도 잡아줄게요. 이렇게. 입술에 지금 경계가 잡혀있지 않은데도 입술이 많이 어색하지 않죠? 입술 그리실 때 오히려 이 경계를 따서 그리면 좀 안 예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풀어주시고 아래쪽에 여기는 지워서 표현해주시면 좀 누드톤에 가까운 입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윗입술이 지금 되게 뿌옇게 조금 칠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오셔서 요 입술에 여기 산 부분, 입술에 덩어리가 있고 요 입술 위쪽에 산 부분이 있는데 그 산 부분에 여기 반대쪽 말고 올라와 있는 오른쪽의 부분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하이라이트를 그려주시면 입술에 경계를 여러분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입술도 약간 광택감도 조금 있으면서 입술 아래쪽도 광택을 조금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광택이 나 보이는 입술이 그려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하셔서 입술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 어두움 잡았던 걸로 이 광택 부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명암을 조금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술의 경계가 조금 더 확실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잡아주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아랫부분을 살짝 더 어둡게도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얼굴에 그 코의 굴곡 부분들, 코의 명암 부분들도 제가 마저 작업해 볼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자, 미간이 끝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미간은 실제적으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간의 그림자는 조금 추가적으로 더 길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살짝 안쪽에 이 미간이 끝나는 부분에 명암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코 그림자를 조금만 더 퍼뜨려 줄게요. 이 안쪽에 여러분이 푸른색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좀 칠을 해주시면 오히려 좀 피부가 푸른색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색감이 어색해지거나 하진 않고, 여기에 푸른색이 들어가주면 조금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 효과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림자를 약간 약하게 그래서 좀 더 그림자를 넓게 잡아볼게요. 푸른색도 조금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콧대를 이런 식으로 그리셨으면, 이렇게 그리셨으면 여기에 콧망울이 있고, 그 다음에 코 라인이 내려오고, 그 코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콧구멍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라인으로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고 나서 코를 뭐 이렇게 조금 명암이지게 여러분이 묘사를 해주셔도 괜찮은데, 해주시고, 그리고 콧구멍도 해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반대쪽에 콧구멍도 조금 자리를 잡아서 한번 여기 부분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에 요 선도 지어나가면서 콧망울이 있으면 콧망울의 안쪽 부분, 코에서 여기 콧망울, 콧구멍에서 콧망울의 안쪽 부분을 거쳐서 살짝 한번 어둡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코의 윗부분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오히려 이 콧망울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너무 어둡다기보다는 여기 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더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둡게 하시고 다시 밝아졌다가 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콧구멍이 콧 여기 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콧볼 위쪽은 살짝 어둠을 주셔서, 너무 강하게 주진 마시고 살짝만 주셔서 콧볼을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검정색이나 뭐 이런 걸로 옆에 코 라인을 이렇게 되게 따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 라인을 되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려면 빗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빗을 이용하셔서 여기 근처를 한번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완전 선이 따졌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다시 덮어주세요. 어두운 색으로 살짝 원래의 색으로 다시 여기를 조금 덮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조금 요 경계가 나뉘게 되거든요. 너무 튀지 않게 살짝만 하신 다음에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코의 라인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라쏘 툴로 근처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 끝에를 여기도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반대쪽 콧구멍도 사실 여기 볼이 있기 때문에 이쪽 위로 살짝 명암이 지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약간 밝은 색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밝은 색상으로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코가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코대가 이렇게 조금 나뉘게 되죠. 지금 그리고 나니까 코가 너무 조그매졌네요. 저는 여기 콧망울, 여기 반대쪽 콧망울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로만 이렇게 내버려 둘 생각이라서. 그리고 여기도 살짝씩만 해줄 거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워줄게요. 코 옆에 콧망울 부분이랑. 그래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주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코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찍어줄게요.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조금 빗부분을 조금 올려서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윤곽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줄게요. 여기 이마 부분, 이 부분을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라쏘 툴을 선택하셔서 한 20 정도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얼굴, 눈 앞머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위 이렇게 여기 앞볼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세요. 제가 여기 부분은 아까 어두운 색상으로 조금 발라뒀죠? 그리고 얘도 조금 이 정도만 선택을 하시고 이마 부분도 선택을 하시면 라쏘 툴에 패더 값을 많이 주시면 내가 각지게 선택해도 외곽이 조금 뿌옇게 선택이 조금 되거든요. 확 따지지 않고 여기 옆에가 스무스하게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아이고 지금 다시 선택을 좀 해줄게요. 요만큼 하고 여기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 이렇게 선택하셔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하셔서 튀어나온 부분에 여러분이 볼륨감을 조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눈 앞머리 이런 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앞머리 부분에 일부러 하이라이트를 조금 화장으로 찍어주기도 하잖아요. 여기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찍어주면 얼굴에 광택감이 조금 확 올라오면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좀 추가해주세요. 코 옆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주시고 살짝 따라서 그리고 여기 광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광택을 조금 더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해주셨으면 여기 눈꺼풀 위에 부분, 여기 부분도 여러분이 하이라이트 좀 주셔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아, 그리고 이제 코 부분, 코에서는 이렇게 콧대하고 그 다음에 코볼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광택이 조금 찍히는데요. 저는 콧대 부분은 주지 않을 거고요. 여기 코 여기 부분만, 여기 올라오는 부분만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시고 아래 코도 살짝 끊어주신 다음에 다시 덮어주시고, 이 빗을 준 다음에 다시 덮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얼굴에 이런 디테일들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찍어서 정리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얼굴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빗을 준 다음에 다시 덮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굴에 이제 요소들 묘사하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광택을 다 주셨으면은 얼굴 외곽 부분에도 어둠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줄게요. 얼굴 외곽 여기 선 근처에다가 명암 주시고, 얼굴을 따라서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톤을 조금 제가 추가를 해줄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색 톤이 들어가면 조금 얼굴이 아무래도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붉은색 느낌이 나지 않게 푸른색을 살짝 추가를 해줄게요. 눈썹에 여기 그림자 치는 부분도 여러분 그림자를 따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이제 거의 다 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굴 여기 선 라인 거의 근처에 붙이셔서 어둠을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헤어라인 근처랑 이 아래 부분에도 명암을 조금 넣어줄게요. 귀도 빠르게 좀 채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귀에 여기 Y자 부분, 여기에 어둠이 조금 더 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가는 부분들은 풀어줬습니다. 이 Y자 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풀어줬고요. 이렇게 귀도 묘사를 해줬습니다. 아래쪽에 목도 간단하게 제가 그림자를 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이목구비의 크기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입이나 코가 조금 작은 걸 좋아하지만 너무 작아진 것 같기도 해서 살짝만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로 하고, 제가 머리카락 부분은 미리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조금 잡아두었어요.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두었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약간 반실사나 뭐 반캐주얼 정도의 얼굴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 부분이랑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코의 굴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입술 부분이라던가 눈이 차지하는 크기라던가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확연히 다르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 그림체에 맞춰서 채색들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 얼굴의 굴곡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는 이상해질 때가 많으니까 이 얼굴 구에 그림자를 넣는 것과, 그리고 코 부분, 여기 눈두덩이 약간 정도만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굴곡을 너무 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목구비에 집중을 하셔서 칠을 해주시는 게 더 얼굴 묘사가 좀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빛이 오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미리 이렇게 조금 칠해서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보시면 뒤에서 만약에 빛이 올 경우에는 여기 지금 얼굴 이 앞부분에서 옆에 꺾여지는 여기 부분에만 이렇게 빛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을 남겨두고 이 안에는 다 어두운 색으로 기본 톤을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묘사를 하시는 거는 색감만 조금 어두워졌다 뿐이지 제가 이거 밝은 색일 때 묘사를 한 것과 차이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눈 앞머리에 뭐 하이라이트 찍힌 것과 그리고 속눈썹 표현하고 여기 위쪽에 뭐 그런 것과 눈 점막의 표현, 안구의 표현, 그리고 눈을 칠한 것도 색상만 조금 어두워졌다 뿐이지 빛이 뒤에서 역광이 친다고 하셔서 너무 조금 얼굴 색을 칠할 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겁을 먹지 마시고 여기 이 뒤쪽에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만 라이트를 쳐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 그림에서 빛이 그 정수리 쪽에서 치는 것과 비슷하게 코 그림자 외에는 다 바깥쪽이 다 어두워져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턱 그림자 빼고는 다 바깥쪽이 어두워져 있는 나머지가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로 채색을 하시되 묘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얼굴의 구조와 그리고 그림체에 따라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얼굴을 채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눈 묘사 방법, 코 묘사 방법, 입을 묘사하는 방법을 그림체별로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이제 그림의 거의 꽃과 같은 부분이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림체를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리고 5단계를 지켜서 채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밑쪽 부분을 조금 중요시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얼굴 스타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굉장히 영상이 길었죠? 여러분 진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 채색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